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리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비상책에 나오는 두 가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도벽에 관한 얘기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를 원수로 갚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벽에 관한 일은 제가 좀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겪은 일이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의 이제 상품 로스가 발생을 하면 그 로스범으로 추정되는 분들을 이제 잡게 되면은 항상 뭐 좀 여성분 같은 경우는 뭐 그날이다 뭐 아니면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이게 뭐 약이나 이제 그런 걸 물품을 보고서는 저희도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경찰서에 인계를 하고 이렇게 조사를 받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사실이니 아니니 이런 게 나타나는 일이 주로 많았었는데요. 제가 겪은 일도 좀 약간 황당하기도 하고 좀 특이했던 일인데 그 지하 1층에 어떤 의류 매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무전이 왔어요. 뭐 지하 1층 어떤 매장으로 가봐라고 해서 지금 소란이 발생했다. 이래서 제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 가보니까 이제 그 매장의 이제 매니저와 그 어떤 여성분이 한 분 계셨어요. 나이대는 별로 많지는 않으셨는데 한 40대 한 초반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분이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분은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이제 매니저는 이제 흥분을 한 상태에서 빨리 이 여자를 이제 보안실로 사무실로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외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사무실로 가니까 매니저가 하는 말이 잠시 그 매장에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이 여자분이 이제 구경을 하고 있었대요. 구경을 막 하다가 이제 잠시 전화 받은 틈에 그 사이에 이제 가방에다가 막 물건을 집어넣고 있어서 이제 매니저가 눈치를 챘죠. 눈치를 채서 바로 이제 현장에서 이분을 잡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궁을 했습니다. 뭐 물건을 어떤 걸 뭐 가져가셨냐 이렇게 뭐 보여달라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말만 계속 하시고 다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는 굉장히 막 화를 낸 상태였고 빨리 경찰서에 신고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경찰서에 인계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왔는데도 별다른 말이 없고 계속 그냥 뭐 그냥 뭐 죄송합니다 이 말만 해서 아유 도대체 뭐지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제 뭐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분이 뭐 그날이라서 이제 충동을 억제를 하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물건을 이제 훔치게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좀 놀랬던 건 뭐냐면 이제 집안이 그렇게 막 어렵지도 않았어요. 어렵지도 않았고 그냥 굉장히 누구나가 들어도 굉장히 잘 사는 그런 고급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남편분도 직업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저명한 그런 뭐 명사의 그런 위치에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놀랬습니다. 전부 다. 뭐 형편이 그래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굉장히 살만한 그런 조건인데 왜 이렇게 물건을 가져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여자분이 뭐 경찰한테 이렇게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뭐 그날만 되면 이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스트레스를 이런 식으로 푸는 그런 뭐 습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좀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보통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뭐 안내를 하고 잡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럼 뭐 그날이라서 뭐 도벽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아니면 두 번째는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선처를 호소를 합니다, 저희한테. 근데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 뭐 매장 담당자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원하는 그거에 따라서 뭐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면 신고를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뭐 저희한테 선처를 바란다 해서 저희가 뭐 막 이렇게 그래 알겠어요 이번은 괜찮습니다 넘어가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럼 뭐 저희가 왜 그러면 왜 있겠습니까? 그렇죠? 보안이라는 직업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긴 했었는데 한 번은 굉장히 좀 어이가 없던 일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또 받았어요. 이렇게 뭐 위에서 뭐 굉장히 어떤 여자분인데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 같다. 근데 왜 다리를 조금 저시고 카트기 안에 식품 매장에서 쓰는 카트기 안에 지금 상당히 많은 뭐 의류랑 뭐 잡화 뭐 물품을 여러 가지를 담았는데 그게 뭐 좋게 그냥 계산을 해도 한 2, 30만 원 정도 되는 그 물품인데 다 계산이 안 돼 있더라. 근데 계속 물건을 담고 막 온 매장을 돌아다니고 있으니 한번 확인을 해달라 해서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굉장히 나이대가 뭐 한 40대 중반 뭐 이 정도로 보이셨는데 이분이 좀 진짜 다리를 조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쩔뚝쩔뚝 거리면서 다니고 계시길래 저는 이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1층에 내려와서 이제 그 바깥에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문 바깥으로 나가서 제가 이제 멀리서 본다고 이제 쫓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진짜 물품이 어마어마한 로스 물품이었어요. 다 계산이 안 된 상태였고 그리고 보니까 영수증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제가 이제 가서 택시를 타려고 하시는 거를 제가 이제 정중히 얘기를 했습니다. 뭐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 영수증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막 화를 내시면서 막 이제 혼자 막 욕을 하시면서 뭐 무슨 소리 하냐면서 막 난 바쁘다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영수증만이라도 그럼 보여드리면 그냥 바로 그냥 타고 가시라고 이랬는데 보니까 이제 영수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실로 이제 데리고 와서 물건 이제 계산 안 된 물품이 한 2, 30만 원 정도 나왔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금액 단위가 그렇게 막 작은 금액도 아니고 해서 경찰서에 인계를 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막 좀 가만히 계셨는데 자꾸 뭐 화장실을 가고 싶다. 자꾸 이렇게 경찰이 오기 전에 막 나가려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여자고 이러니까 이제 여성분이고 하니 이제 같이 가면 화장실로 안내를 해드리겠다 이러니까 막 혼자 갈 수 있다면서 막 뛰어가더니 갑자기 그 복도에서 이제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직원 동선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지를 벗고 막 그 자리에서 실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놀랬는데, 그래갖고 대충 막 이렇게 막 가리고, 다행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막 이제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오늘따라 뭐 재수가 없니? 일진이 안 좋니? 막 얘기를 하더니, 그 경찰이 왔습니다. 와갖고, 그분을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분이 또 심하게 저항을 하십니다. 막 하면서 막 옷을, 상의를 막 계속 벗는 거예요. 막 벗고, 막 저는 이제, 이러면 안 된다고 또 이제 경찰들도 이게 남자분들이 대놓으니까 이렇게 손을 못 대죠. 못 대니까 이제 저보고 도와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가서 옷을 다시 입혔는데, 자꾸 옷을 막 벗는 거예요. 그 불편한 몸으로. 그 옷을 자꾸 벗어서 제가, 잠깐 가만히 계시라고 이러고 막 이제 옷을 입히고 하다가, 그 경찰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안하지만, 그 아가씨 그냥 저희랑 잠시 동행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제 저희 지금 여경이 없다. 이래서 제가 이제 같이 차에 타고 자꾸 옷을 벗으니까 저는 계속 옷을 입히고, 벗고 입히고, 벗고 계속 이런 걸 막 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찰서까지 가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화려한 이력의 그런 전과자였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직도 생각하면 좀 황당하고 좀
놀랍고 한 사건이었는데요. 근데 대부분이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뭐 얘기를 하는 게 뭐 도벽 증상이니 뭐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니 이래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 이제 3자의 이제 경찰분들이 이제 조사를 하고 뭐 진짜 그런 이력이 있는 건지 어쩐 건지 이렇게 다 얘기를 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은혜를 원수로 갚다 이 얘기는 이것도 좀 황당했던 사건이었는데 이제 지갑을 하나 저희가 다른 매장 직원분이 주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갑 안을 보니까 거의 현금 없었어요. 그냥 카드랑 이런 거 뭐 신분증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저희는 보통 그렇게 습득물 신고가 들어오면 그 매장 직원이랑 같이 이제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이제 수첩에 기록을 하고 이제 그 사무실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그 고객님이 분실하신 고객님이 찾으러 오신 거죠. 연락을 주셔가지고 찾으러 오셨는데 저희는 이제 드렸어요. 이렇게 드리니까 대뜸 막 화를 내셨던 거죠. 이분은 뭐 안에 5만 원이 있었는데 왜 돈이 없냐고. 저희는 이제 뭐 봤을 때부터 없었으니까 뭐 죄송하지만 안에는 현금은 없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무슨 소리 하냐면서 지금 5만 원이 안에 있었는데 왜 없냐면서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계속 돈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식으로 저희가 뭐 그거를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이상한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도 실랑이를 하고 그리고 뭐 저희 실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없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다 해드려도 그 준 매장 직원하고 다 확인했지만 없었다고 얘기를 해도 계속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소파에 들어 눕게 됩니다. 안 간다고. 그래서 이제 안 간다고 버티고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실장님께서 그러면 집까지 어떻게 그러면 차비를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해서 이분이 갑자기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셔가지고 한 3만 원 드리면 되겠냐 이제 실장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그거면 된다라는 식으로 하셔가지고 3만 원 드리니까 집에 갔었던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돈이 있어서 그렇게 억울하게 호소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게 황당하기도 하고 저희는 지갑을 주워줬는데 이상하게 뭔가 손해를 본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고객들은 이제 사람들도 천차만별이죠.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를 좀 잘 이렇게 친절하게 그리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해드리고 싶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고맙다는 인식도 모르고 그냥 나는 좀 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바라는 게 많으면은 저희가 아무리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란 참 힘든 게 아닌가. 이게 고객들 하나하나 이렇게 만족을 해드리기가 굉장히 힘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고객한테 그렇게 해드렸는데 받아들이시는 분이 그렇게 못 느끼실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를 이렇게까지 해줘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드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물론 우리는 서비스직을 하고 있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고 고객을 이제 위해서 맞춰주는 건 맞지만 상대방이 그걸 필요치 않고 원치 않아 할 때는 그냥 저희도 딱 잘라서 어느 선에선 끊어서 안 된다고 할 때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얘기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보리쌤이었습니다.